네, 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개미 찾아 산만리 꿀맛 주식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참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점심 이후 12시 이후부터 시장 낙폭을 키웠습니다. 양시장 하락 마감 속에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약세로 거래 끝이 냈고요. 2% 넘는 흔들리는 시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외국인 기관의 매도 속에 개인만의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또 오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6배가량 많았던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운 시장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꿀벌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투자 여정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개미차사 산만리 꿀맛 주식의 김승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죠. 시장이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좋은 날도 있고 뭐 안 좋은 날도 있고 어떻게 항상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관계도 그런데 주식이라 한들 어떻게 보면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사람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죽도록 밉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견디고 하다 보면은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력도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빠진 날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간 날에는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같이 많이 빠진 날에는 또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어떤 과정의 등락폭 속에서 내 감정도 좀 같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하루 종일 지켜보고 그 종목들을 빠지는 거를 보면 얼마나 내 돈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돈이 자꾸 없어지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고 힘들잖아요.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기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개미차자 산만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찾아뵙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 방송이죠. 잘 사고 잘 파는 법 강의를 좀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잘 사고 잘 파는 법이 왜 중요하냐? 저도 뭐 지지난주 뭐 특별 방송도 해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들도 한 번씩 보고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자꾸 매수 매도를 쉽게 누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면은 그냥 매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수 매도 버튼을 너무나도 쉽게 누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 매도 버튼을 조금 더 신중하게 누르는 기준을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드렸고 어제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죠. 오늘은 잘 파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특별 강의 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어떤 기준을 잡아가셨으면은 저는 그걸로 오늘 만족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바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코스닥 2% 넘게 빠졌죠. 다들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조정인지 아니면은 이 뒤로 더 빠질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멘붕이 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제부터 좀 시황을 제가 읊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남들이 못 보는 시황에 대한 포인트 제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시황 강의 한 번 더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도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거거든요.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네,
네, 개미차자 산말리 꿀맛 주식 그럼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잘 사고 잘 파는 법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에서 전문가님께서 네. 이 남들이 분석하지 못하는 시장, 네, 못 네. 잡는 시장 리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렇죠. 시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시황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시장을 보느냐고 방송국 좀 지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면 다들 이제 시장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 방송 준비하러 갈게요 막 이렇게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장 마감까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시장을 살펴보느냐고 저도 좀 많은 걸 봤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코스피 뭐 대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중국 쪽도 그렇고 뭐 지금은 뭐 건설 쪽도 좀 악재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은행 쪽도 악재가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사실 뭐 이 대내적인 이슈를 저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전 투자를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경험을 쌓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슈보다는 좀 수급 쪽을 좀 먼저 보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대내적인 어떤 악재라든지 이슈를 그렇게 중요한 빈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떤 이슈가 붙고요. 시장이 오를 때도 어떤 이슈가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시장이 빠졌을 때 그 이슈를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빠졌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쨌다, 뭐 파월 의장이 어쨌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내가 어떻게 내 계좌 관리하고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냉정하게 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게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요거 시장을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음봉이 보이니까 네, 제가 목이 막혔어요. 네. 네. 목이 갑자기 확 막히네. 자, 코스피가 일단은 0.88%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지금 추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어때요? 61선에 딱 닿아 있는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 추세가 아직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억울하죠, 그죠? 시장이 많이 빠지고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어때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도 보면은 자, 이 큰 추세로만 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큰 추세로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섣불리 내가 종목을 정리하면은 나중에 내가 종목을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잖아요.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이 조정 구간대에서 섣부르게 내가 가진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그죠? 급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그냥 나는 거기서 벙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시장이 상승 추세냐 아니면은 이렇게 역배열로 바뀌어가지고 역배열이 진행이 되는 하락 추세냐를 먼저 봐야 돼요. 시장을 보실 때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 즉 정배열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함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 이 조정을 견디는 구간대에서 안 견디고 여기서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그때 더 비싸게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올라갔을 때 이제 다른 주식들은 신저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밸런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장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최저점에서 제가 이따가 강의에서도 잘 파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날 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왜 투매가 나오냐? 시장이 빠지는데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받아주는 호가가 없는 거예요. 종목이. 그러니까 어때요? 적은 물량을 던져도
이게 막 3%, 4%씩 종목이 무너지는 게 가능한 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내 계좌가 지금 뭐 예수금이 뭐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갑자기 뭐 3%, 4%가 빠지니까 3, 400만 원이 갑자기 증발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던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투매에 동참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리고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 수급을 보시면은 이래서 시장이 빠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0.88%, 코스피 0.88% 마감했고 코스닥은 2.3%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하락폭도 많았고 여기 보시면 1327종목 코스닥, 코스피는 756종, 거의 2000 종목 가까이가 빠졌어. 2100 종목 정도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이 앞에 전자에 소속돼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후자에 내가 속할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문제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의 콜옵션, 개인들의 콜옵션 물량이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인들의 콜옵션 물량이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지수를 뭐를 보는 거예요? 상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장 막판에는 좀 환매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선물 매도로 이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덜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현물 거래, 즉 주식 거래는 안 이루어지고 파생 쪽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물 거래, 주식 거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량은 지루하고 무서운 그런 공포 물량이 나오면서 호가는 막 툭툭 떨어지고 그냥 가격은 툭툭 떨어지는데 실제로 거래가 되는 호가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헐값에 박앤세일하면서 던지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근데 경험상 이런 장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다. 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금매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금매로 어떤 물건을 금매로 던졌을 때 그러면은 그 금매로 던진 분이 더 다급할까요? 아니면은 그 금매를 받는 분이 더 다급할까요? 그 수연님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던지는 분이 더 다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던지는 분이 그쵸. 항상 금매를 던지신 분이 아쉬우니까 그쵸. 그거를 그냥 헐값에 던지는 거잖아요. 손실 그죠? 보면서. 손실 네. 보면서. 근데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금매 물건들만 모아요. 여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왜냐? 거래가 없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가 없이 올라갑니다. 쉽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이제 거래가 되면서 빠지면은 사실상 이제 올라갈 것도- 때도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야 그쵸.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무겁겠죠. 근데 사실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금매가 떨어졌을 때, 금매로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올라갈 때 굉장히 탄력성 있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시고 경험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냥 창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금매가 나오는데 내가 현금이 있으면 조금 걸어두고 거기서 좀 매수해 놓고 이 주식은 참 좋은 가격이니까 조금 사놓고 이렇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내 주식 어디 안 갑니다. 내 주식 네.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장이 상승할 땐 호재성 뉴스가 동반이 되고 빠질 땐 악재성 재료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시장 어려울 때 악재를 찾기보다는 이런 대응책을 삼아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또 기술적으로 시장 상승 아직 추세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투매는 동참하지 말고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오늘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내에서 대주제이죠.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잘 사고 또 잘 파는 법, 어제 그 1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럼 2탄 잘 파는 법인가요? 네, 2탄을 잘 파는 법을 오늘 해드릴 텐데 네. 또 이제 오늘 또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 나도 잘 사는 법 좀 궁금한데 그쵸.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이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복습을 좀 짧게 해볼까 해요. 자, 복습 네. 좀 짧게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어제 좀 제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자리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 경험 옛날에 이제 제가 한번 네.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한번 네. 제가 좀 심각하게 손실을 입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예, 전업 투자하기 전에 네. 그래서 주식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줄이는 시절이 있었죠. 저도 10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그 투자의 경험을 제가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서 오. 이런 자리에서는 하면 안 여러분들이 된다. 네. 사면 안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항상 하는 이 매매가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그죠?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자리가 추세가 살아 있고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싼 대신에 뭔가 사고 싶잖아요, 그죠? 이 주식을 안 사면은 내가 이 올라가는 말에 못하고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주식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좋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요 전고점이죠. 여기 앞에 있는 고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요.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강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 매매는 어제 수련했거든요. 무슨 매매라고 그랬죠? 상상 매매. 그죠, 상상 매매, 그죠? 요 매매 자체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실전 매매를 해본 결과 한 7대 3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잘 되는 경우가 3 정도가 되고 네. 안 되는 경우가 7. 7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매매법의 어쨌든 제일 큰 가장 힘든 점은 제가 어제 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뭐라 그랬죠?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여기에만 이제 몰두해 맞죠, 네, 있어야죠. 맞죠. 예.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가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서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서 계속 뭘 봐야 된다? 주식창을 차트를 봐야 된다. 그죠. 네. 차트도 계속 봐야 되고 나는 저기 부장님이 부장님 회의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회의 가야 되는데 저기 네. 자꾸만 주식창 보게 하고 이거 대응을 하게 하고 그래야 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요. 맞아요. 지치기도 하고 실제로 수익 날 확률이 제가 아까 3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전 매매를 보면은 자, 실전 매매를 볼게요. 실전 매매에서는 네.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자, 실전 매매는 이런 식입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실전 매매에서 여기서 이제 자, 이 자리예요. 자, 이 자리에서 자, 쌍봉을 그리는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자리입니다. 네. 여기서 자, 요거를 제가 지워 볼게요. 네. 자,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날에 이제, 돌파되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날 이제 음봉을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이날 이제 당일날 7%까지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요. 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은 사실상 대응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벙찐다 그랬죠. 맞아요. 네, 벙찌면서 멘탈이 나가고 이러면서 매도를 못 합니다. 대응을 사실상 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게 뭔가 하면서 내일 반등 나오겠지라고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 주가가 이 자리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파 매매는 뭐라? 상상 속의 매매다. 자, 실전 매매를 제가 했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네.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네. 제가 정말 이 종목으로 제가 2012년인가요? 그죠? 제가 네. 굉장히 네. 이 종목으로 크게 손실을 봤어요. 힘드셨군요. 2012년에 네. 네. 제가 이 종목으로 어떻게 손실을 봤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모았던 전 재산을 여기다가 베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네. 자, 그 자리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디인가요?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자 네.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종목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자,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다 싶어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되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들어갔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대출까지. 거의 뭐 억 단위의 단위를 그 직장인이 억 단위의 단위를 그냥 여기다가 인생을 건 돈을 좀 거예요. 많이 모으셨네요. 네, 인생을 건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 네. 이 주식이 그 뒤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져요. 여기에서 분명히 저는 배우기를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림에서 네. 매수를 하라고 배웠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대응을 못했어요. 왜? 그때 그 부장님이 저한테 회의를 하자 그랬어요. 그 대응을 못했습니다. 네. 그날 대응을 못하고 그냥 네.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이 자리에서 무슨 대응이 조금만 있으면 올라가겠지 싶었는데 이때 당시 주가가 거의 5,000원대요. 4,500원대였던 주가가 네. 그냥 이거를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를 하니까 이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완전 흘러내리는데요. 거의 1,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어떻게 해요? 가격이 네. 거의 뭐 4,5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반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 네. 이거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봤을 때 거의 막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 들었냐면은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올라가겠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두 번째 단계 뭐냐면은 이제 공포. 조금 무섭기 시작한 나 이거 어떡하지? 많이 무섭죠. 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건져야겠다. 원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원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건져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뭘 했냐? 차트를 좀 볼게요. 네.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은 제가 이게 하락이 나왔을 때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낙폭과대 화살표가 떠 있죠. 네. 이 자리에서 전액 손절합니다. 네, 전액 손절했어요. 네. 왜? 이때 당시에 뭐 1,000원마라도 제가 그 돈이라도 건지겠다고 건지려고.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돼요. 손절하고 나니까 이 종목이 귀신같이 여기서 올라가요. 조금 더 빠졌다가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제 거의 본전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참 주식이라는 게 네. 이 낙폭과대를 화살표가 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제가 이 화살표를 이 기법을 왜 만들었냐?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뭐가 취약하냐?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법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사는 법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왜? 왜 별게 없냐? 사야 될 자리에서 사고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팔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해야 될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대응의 자리가 어디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갑자기 돌파가 나왔을 때 자, 이런 자리.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사세요. 그럼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응을 안 하시고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을 때 이게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잘 파는 법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손절하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지지 라인에서 오히려 손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기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아 먹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저는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낙폭과대 화살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 이 낙폭과대 화살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낙폭과대 화살표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엇박자 타지 마시라고, 그죠? 돌파되는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되,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돼요.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내가 승부를 볼 때도 필요해요. 이렇게 오늘 같이 시장 안 좋을 땐 어때요? 사실 살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막 돌파되는 종목들, 막 그날 막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손도 좀 느리시고 저도 느려요, 손이. 그쵸. 손이 느린데 우리 투자자분 손도 느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지 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사는 법, 매매 타이밍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뭐 이런 낙폭과대 화살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법을 하자. 이게 어제 좀 핵심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잘 사는 법 강의에 나왔던 요 낙폭과대 화살표는 제가 이 낙폭과대 화살표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예시 종목들을 많이 드렸어요. 어제는 예시 종목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짧게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리고 제가 잘 파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멘토님의 과거 경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손절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인데요. 이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멘토님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지 않도록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바닥 시그널 설정 영상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가능한데요. 상단에 검색창에 이 꿀맛 주식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 코드인 8282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멘토님께서 이런 설정 영상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들 많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업 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도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났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거거든요.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어제 이 잘 사는 법 복습해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 잘 파는 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역시도 매도입니다. 네, 왜냐면은 네. 매도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여기 어쨌든 TV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지만 사실 제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폭과대 지표라든지 네. 아니면 저만의 기준이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 매도까지 너무 완벽하게 꼭지해서 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엄청난 부자가 그쵸.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쵸? 여기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맞잖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네. 수연 앵커님도 어떻게 팔고 네. 날아가신 적 많으시죠? 정말 많죠. 그렇죠. 아마 다들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어쨌든 매도가 제가 항상 고민이 저도 많았어요. 매도가 고민이 많고 이 매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거의 뭐 논문을 쓸 정도로 제가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매수는 기술이고 네.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예술이다. 예술이다. 네. 왜냐면은 거의 뭐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저는 이 매도를 그래도 좀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매도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매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매도가 아쉬운 점은 왜 아쉽냐면은 여러분들이 뒤로 더 날아가는 걸 봐서 아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그 매도가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날아가는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커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수연 앵커님은 혹시 매도를 하고 나서 네. 얼마까지 몇 배까지 더 내가 팔고 나서 얼마나 더 오른 전 거 2배도 받고. 2배도 네.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약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2배가 올라가면은 내가 처음에 넣었던 그 원금의 2배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처음에 샀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2배 끝까지 간 가격만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이거 그냥 냅뒀으면 2억이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맞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네, 하는 상상의 부분이잖아요. 회로를. 그렇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욕심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매매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네. 내가 그 욕심에 어쨌든 가득 차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왜냐? 계속 나는 최고점에 간 종목들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제가 매도가 너무 진짜 저도 많이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이거는 사실 저만의 통계입니다. 네, 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뭐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했던 통계인데 네. 제가 한 100종목 정도를 제가 매도하고 나서 네. 그 뒤로 주가를 한번 봤어요. 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중에서 한 20종목 정도가 네. 더 날라갔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날아갔네요. 네, 그러니까 네. 한 80종목 정도가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좀 밀리는 종목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그러면 내가 왜 그 20종목을 볼까요?
그것만 아쉬우니까. 그쵸. 그게 보이니까. 그것만 그쵸. 그것만 보여서 네. 여러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0개 중에 8개는 제 계산에, 제 통계에서는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오. 많았어요. 근데 나는 올라갔던 종목들만 보기 때문에 네. 아쉽다. 좀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이렇게 방송을 또 보고 계시니까 네. 오늘 그래도 잘 파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도가 됐을 만한 방법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우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성호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성호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내가 잘 사는 법에 의거해서 제가 이 종목을 되게 잘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파동이 나오고 나서 제가 파동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좀만 기다려라. 네, 기다리라 그랬죠. 네. 그죠? 여기서 바로 딱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죠? 맞아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날에 추격 매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날에 이때 붙지 마시고 그 앞에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음봉에서 좀 잡으시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조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사는 법을 배우고 이 자리에서 6,400원에서 내가 매수를 잘했습니다. 잘했으면은 이거를 이제 끌고 가겠죠. 네. 그죠? 끌고 가면은 이제 뭐 사실 이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뭐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교과서 그리고 기본서 이런 데서는 어디서 팔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어디서 파는지요? 매도의 기본. 매도? 좀 어디서 파세요? 약수익 때 저는 소신해서. 약수익 때? 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전고점? 아, 전고점 돌파. 그 전고점에서 매도해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전고점에서 매도해라, 혹은 이제 전고점의 뭐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를 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차트 기본서 같은 데는 거의 네. 약간 바이블처럼 이게 적혀 있는 내용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역시도 네. 그 전고점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기는 해요. 전고점에서는. 역시 멘토님인가 봐요. 저는 전고점까지 가질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살짝 네. 그 전고점까지 가질 않는다. 전고점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사실 그것 자체도? 그렇죠. 그것도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볼게요. 자, 전고점을 가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날에 그죠? 11%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날에는 그래도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사신 분들이 많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캔들이 여기서 되게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그럼 이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일어났다.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봉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떨어지면은 어때요?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죠? 네. 근데 거래가 적게 일어나는 구간대에서는 올라가기가 쉽다. 그쵸. 여기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났어요. 캔들만 봐도 이 자리에서는 이게 횡보를 하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거래량을 합친 것만큼 네.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죠? 전고점이 요 앞에 부근이거든요. 7,400원. 네. 여기 윗골이, 그죠? 이 앞에 부근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분할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의 네. 전체 금액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챙기는 거예요, 수익을. 분할로 매도를 하자. 네, 분할로 매도를 해서 챙기고 그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까요? 보유하고 있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뒤로 더 날아갈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나는 이미 수익금을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를 감내해야겠죠. 뭐 여기서 다시 내가 갖고 있는 6,700원 나이대가 내려오게 되면은 나는 어느 정도 또 비중을 줄여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짜놓고 가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7,400원이 이탈이 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 뚫었네요. 자, 이제 뚫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어때요? 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분할 매도. 그렇죠. 네. 왜 매도를 해야 돼요? 자, 이 앞에 지금 윗꼬리가 또 거래량이 나와봤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한 번쯤은 좀 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만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다가 오늘 같이 또 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오늘 완전 급등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네. 오늘 같은 날은 앞에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앞에 물량이 없죠.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앞에 여기 앞에가 뻥 뚫려 있잖아요. 마치 네.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네.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날에는 조금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아.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분할 매도를 챙겨 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분할 매도 앞에서 챙겨 놨으니까 이 남은 금액은 그냥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금액으로만 볼게요. 요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금액으로만 볼게요. 자, 중간 내가 수익금을 챙겼어요. 그럼 수혜는 그 수익금이 클까요?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네.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 이게 크진 않죠. 크진 않겠죠. 네. 왜? 근데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한 방에 던지면은 수익금이 클 텐데 그렇죠. 중간중간 야금야금 이렇게 따다다다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수익금이 크진 않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최고점에서 그냥 물량을 한 방에 던지는 게 수익금은 제일 커요. 근데 이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뭐다? 주식은 대응이다. 대응과 멘탈. 멘탈. 그죠? 예. 네. 이게 여기서 네. 수익금이 지금 막 생겼다가 수익금이 다시 빠졌다가 이러면 내 멘탈이 견딜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또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은 한 번 수익이 난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계좌에 그 종목 10%가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전이 왔을 때 이 종목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매도를 못해요? 또 1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10%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해요, 그쵸. 본전이 와도. 근데 어. 주식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익금이 왔다가 본전까지 내려오면 거기선 잘라내야 되거든요, 사실 실전 매매 관점에서는. 네. 왜? 거기서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나아요. 아. 원래는 정성 매매는. 근데 내가 10% 수익을 한번 받기 때문에 네. 내가 본전까지 오면 던질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한번 챙겨 놓으면은 근데 본전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주식에서 우위에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연 앵커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매매를 많이 오래 하셨나요? 올해는 아니고 한 2년 정도 됐고요. 2년 정도 하셨죠? 예. 네, 한번 좀 많이 손실 난 적이 있어서 네네. 한동안 멀리한 적도 있어요. 네. 손실이 좀 크게 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 트라우마도 심리,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트라우마도. 그러니까 손실이 한번 크게 났으면은 이제 주식을 좀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죠? 한번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멋모르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또 반대로 되게 용감하세요. 자신감 네, 자신감이 넘치시고. 있어서 용감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네. 주식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심리적인 부분이 네.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냥 매매 자체가 흔들려요. 매매 자체가 흔들리고 내가 주식에 져버리는 내가 그냥 이 주식이라는 이 시장에서 그냥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이탈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중간중간 지점에서 챙겨 나간다. 근데 네. 제가 요거를 좀 이제 조금 더 차트를 좀 더 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자,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서. 자,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제가 좀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 성화이텍. 첫 번째로 성화이텍.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수연커님 여기. 네. 자, 요게 빈 공간. 자, 여기 빈 공간. 네. 여기 빈 공간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거 개파락한 거 아니에요? 개파라.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개파라. 갭자리가 네.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매도 자리로 뭘 봐야 되냐? 요 갭자리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갭자리를 네. 왜 갭자리가 중요하냐면은 갭이라는 거는 거래가 안 일어난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도 안 일어난 공간인데 네. 이 자리에서는 되게 강한
지지와 저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하나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 앞에서 제가 전고점을 말씀을 드렸죠. 전고점에서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갭자리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날 갑자기 장대 항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주식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 자리 갭자리가 왔으면은 이 자리에서는 일부 물량을 한번 좀 분할 매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네. 왜냐면은 갭자리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차트를 제가 이거는 안 봤지만 뒤로 돌려보면 이 갭자리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시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갭자리에서.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여기 봐봐요. 네. 자 여기 빨간색 선이 갭자리인데 자 여기 제가 4,990원 네. 그죠? 여기가 지금 갭자리잖아요. 어. 요 갭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네요. 얘기는 네. 여기가 강한 저항 라인이면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 내가 갖고 있는 차트에서 갭자리가 있을 때는 한 번쯤 좀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디서 매도하라고? 수익 전고점 돌파 때. 전고점 돌파 네. 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자 요런 자리죠, 그죠? 요렇게 앞에 이제 그 매물대가 없으면 전고점 그죠? 여기는 네.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전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때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자리에서 내가 매도를 못 했어. 네. 자, 내가 여기 어디 자리죠? 자, 요 자리.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잔뜩 나온 날에 네. 이게 잔뜩 이렇게 양봉이 나온 날에 내가 네. 만약에 매도를 못했어요. 네. 매도를 못했는데 수익금을 봤어. 음. 이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 14.9%가 올라갔어요. 네. 이날 14.9%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뭐 이 갭자리에서 매수를 잘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20,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못했는데 이게 밀렸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빠졌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네. 될까요? 내 기분이 속상하죠. 속상하고 여기서는 또 다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없겠죠. 멘탈이 흔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안 나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내가 수익을 다 어때요? 다 시간은 손실했죠. 시간대로 네. 쓰고, 네, 그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손실도 못 얻고 네, 수익도 못 얻고. 수익은 수익대로 날리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멘탈이 나가면서 이 자리에서 또 손절하고 그죠? 이렇게 이탈이 됐을 때 이 자리에서 오히려 손절도 못 합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수익금을 한번 본 상태에서 손절을 하면 고수라고. 근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네. 대부분에서 여기서 하락폭을 이렇게 더 빠지는 주가에서 내가 가진 종목에 손실폭을 더 키워나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다.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네. 조금 더 심리적인 멘탈을 지켜야 된다. 멘탈을 지켜야 된다. 네. 이게 좀 드리고 싶은 제가 잘 파는 법의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법과 잘 파는 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사는 법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갭자리라든지 뭐 꼬리자리라든지 이 매수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잘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이제 전업 투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매수는요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매수를 들어감과 동시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려면은 손절가를 잡아놓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서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한 뒤에 잘 팔 때는 어떻게 파는 거예요? 매수하실 때는 그 자리에 기다렸다가 뭐 찔끔찔끔 사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가 기법에 자신이 있고 매수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하시고 매도할 때는 이렇게 전고점 부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갭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윗꼬리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수익 실현을 조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여유와 배짱을 부리면서 매도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이제 좀 건강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과 정반대로 하죠. 사실 때는 되게 수연 앵커님도 그렇죠. 수연 앵커님도 종목 매수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네. 손실의 기억이 크다고. 네. 한 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가시죠. 네. 그렇죠. 매수할 때는 조금씩 들어가죠. 그러다가 맞아요. 막 올라가면은 더 어쩌지 또 사고. 막 하시고. 그렇죠? 사실은 매수는 자신 있게 해야 되고 근데 매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매도할 때는 잘 하세요? 아니면은 저 매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하시는데? 닫고 안 봐요. 닫고 안 보는. 네. 이거는 좀 최악 약간 아닌가요? 좀 네. 무대응은 사실 근데- 무대응이 이제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올라갔었으면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올라갔으면 관심이 있는데 챙기면서 관심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창을 닫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종목은 자꾸 빠지는데 종목 현금이 있으면 또 그 종목을 또 이제 좀 이렇게 단가를 좀 낮추던가 뭐 그런 이제 현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현금 있으면 다른 종목도 매수를 또 들어가서 오히려 똑같이 종목을 당하고. 또 백화점 만들고 그 종목이 또 올라가면은 또 팔아버리고 또 떨어지면 또 무대응.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악순환. 보면은 네. 여러분들 포트가 조금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 사고 파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해드릴 말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뭘 드렸죠? 오늘 낙폭과대 화살표, 바닥지표, 그죠? 바닥지표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수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도 버블이 끼고 개인 투자자가 거기서 투자 심리가 들어가게 되면 과열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야 된다?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좀 수익금을 챙겨 나가면서 건강하게 계좌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이 낙폭과대 지표, 화살표 올려드리도록 하고 제가 뭐 톡방이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에 지금 예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 잘 사고 잘 파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오늘 해서 잘 사고 잘 파는 법 강의 진행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잘 파는 법으로 간단하게 분할 매도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특히나 어제 강조해 드렸던 잘 사는 법, 멘토님께서 자신 있다 하시는 분야이죠. 그런 잘 살 수 있는 방법, 멘토님 차트에 표시되어 있던 바닥지표, 낙폭과대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설정 영상을 오늘 방송 이후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시는 꿀맛 주식을 입력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채팅방 클릭하시고 입력 코드 8282 숫자 4글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후에 바로 이 바닥지표 설정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법, 파는 법 했는데요. 그럼 내일은 3강은 또 뭘까요? 내일은 이제 제가 이제 잘 사는 법, 뭐 잘 네. 파는 법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사실 뭐 신규로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잘 봐. 오늘 시장이 어려워요. 2% 빠졌잖아요. 네. 그럼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을까요? 현금이 많을까요? 대부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그쵸. 더 많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사고 잘 파는 법. 여러분들이 저는 잘 사고 잘 파는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내가 종목을 매수하고 주식을 하는 거죠. 주식을 하는 네. 거고 그죠? 근데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 다시 잘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언제 이 종목을 잘 사서 평균 단가를 한번 낮춰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드리는 시간을 네.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중요하죠. 잘 먹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네. 잘 사고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잘 사고 네. 잘 파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강의를 여러분들 종목을 통해서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도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써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투자 어려우시죠? 어려운데 저랑 같이 재밌고 쉽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여러분의 어렵고 답답하고 손실난 종목을 멘토님의 이 잘 사고 잘 파는 법 적용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김승관 멘토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